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장중에 5%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윗꼬리가 길게 발생되면서 종가는 3% 상승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한 8%였나요?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자, 보시면은 장중에 7.9%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종가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6%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종가 관리가 됐다. 종가 관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그죠?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박스권 상단에 맞고 주가가 밀리는 건 아닌지 내일장에서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저항에 맞고 주가가 밀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달랐다. 뭐가 달랐어요? 거래량이 달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카카오가 반등이 나와도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은 예전처럼 1조 원이 넘는 1조 원이 넘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조 원을 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를 매수했던 매수 주체가 누구냐? 와, 진짜 대박입니다. 프로그램이 400만 주 넘게 물량을 담아갔어요. 이렇게 매수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매수한 적 없어요. 많이 사봤자 100만 주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의미 있는 수급들, 의미 있는 수급들이 들어와줬다. 뭔가 돈 냄새를 맡은 거죠. 돈 냄새 맡고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없고 그냥 뭐 AI가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언제나 있었으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순환매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인들도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 언제까지나 반도체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도체도 어느 정도 오르면은 과열 구간이 될 것이고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섹터를 매집을 해놓는 거예요. 매집.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아니 거래 대금이 12조 터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삼성전자 오르는 게 좋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여기서 수급이 좀 분산돼 줘야 돼. 분산돼 줘야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추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포모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불장인데 불장이 된 지도 1년이 됐어, 거의. 1년이 됐는데, 근데 지금 재미를 못 봤거든. 네이버로 재미를 못 봤고, 카카오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아마 그 본전 심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본전 심리 욕구를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 지금 보세요. 네이버의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나쁩니까? 실적이 나빠요? 아니에요. 자, 밑에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지금 기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핀테크라던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수급이 다른 섹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지금 거래가 어때요? 엄청나죠. 자, 주가의 바닥에서 이 정도로 거래 터트리면서 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상승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어렵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오늘 발생한 이 거래량 네이버도 1조가 넘게 나왔고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바스켓 물량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남의 물량이 들어왔다. 이거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 요 선 좀 진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 이 개인들의 물량을 나타낸 거예요. 개인들의 보유수량. 근데 이 개인들의 보유수량과 이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상관관계.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담다가 이제 지친 거죠. 매수를 하다 지쳤어요. 그래서 매도로 전환이 되니까 이 물량을 기관 외인들이 받으면서 한번 올렸고 또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걔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를 받으면서도 주가 같이 또 이렇게 한번 움푹 패였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지금 팔지 않고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급이란 것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 주식이 뭐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발행 주식 수는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유통 물량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이 85%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물량을 우리가 기관 외인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팔질 않으니까 기관 외인들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한번 요 반등이 나왔을 때 있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최근에 요 반등이 나왔을 때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지쳐서 파니까 주가도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르니까 매수가 들어왔죠. 자, 우리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주가 다시 빼죠. 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이 구간이 뭐냐면 개인들의 매수 고점입니다. 매수 고점. 왜냐면 아무리 개인들이 돈이 많아도 이 매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동안에 데이터를 봤을 때, 개인들이 이 정도 매수를 하면은 더 이상 사질 못하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 고점이 나왔다가 한번 빠졌는데 다시 물량이 이 정도 채워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물량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이 다시 빠지고, 그 다음에 기관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미 오늘 뭐 외국인들이 샀죠.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잡혔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이 280만 주, 기관이 200만 주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관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알겠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걸까? 언제가 고점일까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두 종목 모두 또 조정이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항이 많아요, 위에. 그죠? 그냥 뭐 눈으로만 봐도 이 저항이 있고 또 여기도 저항이 있고 저항. 그죠?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보면은 최근에 여기는 돌파를 했어요. 최근 고점은 돌파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저항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을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항이 왔네. 저항이 왔네. 그러면은 팔아야겠다.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지와 저항이고 저항 오면 당연히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항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보고 판단을 하자는 거지. 왜냐면 만약에 진짜로 이 저항을 다 뚫어냅니다. 자, 이 박스를 뚫어내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완전 윗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죠? 매물이 없잖아. 매물이 없어. 2022년도 매물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대부분 또 빠져나갔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어요. 거래 대금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돼요. 3조 원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이미 저는 소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진짜 이게 50% 오를지 100% 오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갈 때
끌고 갈 때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사실 매수, 매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 버튼 한 번 누르면 되는데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홀딩 전략입니다. 주식은 홀딩도 전략이야. 근데 이 홀딩을 할 때 주가가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잖아요. 시세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2, 3% 수익 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어때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 엄청난 또 급등이 나오죠. 난 또 갈아탔는데 고점에 물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를 때는 최대한 수익을 길게 가져와야 돼요. 길게.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매수를 하다가 언젠가는 멈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멈추는 구간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세력이 아니니까. 다만 확률적인 자리는 있죠. 이렇게 저항 구간대에서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자리는 있지만 근데 이번에 만약에 뚫어준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들이 매수를 하는 한 홀딩 하다가 매수를 갑자기 멈췄다. 자, 매수를 멈추면 그때 우리도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이 매수를 멈췄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물량을 팔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의 매수 고점에서 우리도 정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타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어느 정도 종가 관리가 됐는데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그러니까 웃돈을 주면서 시장가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고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상황처럼 매물, 그러니까 거래는 하단에서 됐는데 주가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세력들이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고 이제 곧 물량을 팔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과 프로의 물량들 같이 체크하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제가 봤을 때 내일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이 네이버, 카카오 이 고점 타이밍, 그죠?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추는 이 고점 타이밍과 또 반등이 나올 때, 그냥 주가는 항상 이렇게 파동이 생기잖아요. 이 반등이 나오는 이 반등 타이밍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고요. 연락처는 제가 여기다가 좀 띄워 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한번 불러드리면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같이 제가 브리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카오, 네카오라고 세 글자 문자 한 통만,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점, 그리고 반등 타이밍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에다가 신고가, 아니 남들 다 신고가 가는데 왜 우리만 못 가?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네, 지금 영상 끄시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 또 시험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2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 같은 게 들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물론 공부는 첫 번째 친구가 좀 더 잘하죠. 지금 아직도 잘하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 맞죠?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 친구는 성적이 올랐잖아요.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이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심리? 그럼 이 심리를 우리가 시장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했을 때 막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고 폭등합니까? 또 마냥 그렇지 않죠. 왜? 이 첫 번째 친구처럼 실적이 좋은 친구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금만 못해도 불안해서 주가 밀린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턴어라운드, 이제 상승을 시작한 종목, 그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상승이 시작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야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